462원. 1988년 이 나라 최저임금이 처음 정해졌을 때 시간당 금액이에요. 커피 한 잔도 못 사던 돈이죠. 그 462원이 38년을 지나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아세요? 무려 1320원. 그리고 바로 이 숫자 하나가 사고를 쳤어요. 편의점 사장님을 알바보다 가난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장이 220만원 줄 때 알바는 350만원을 가져가는 시대. 대체 어디서부터 뒤집힌 걸까요? 먼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볼게요. 2026년 8월 서울 마포의 한 편의점. 5년째 가게를 지킨 사장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거의 봉사활동 수준이에요.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하다 자영업에 뛰어든 분이에요. 회사 다닐 땐 최저임금이 오르면 반가웠대요. 근데 사장이 들고 보니 정반대였던 거죠. 숫자로 보면 이래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32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16만원이에요. 여기에 내년, 그러니까 2027년 적용분은 시급 1700원으로 또 오릅니다. 환산 약 223만원. 24시간 편의점을 알바로만 돌리면 인건비가 한 달에 720만원이 나가요. 절반만 써도 350만원. 근데 정작 사장님 손에 남는 순수익은 월 200만원대예요. 전국 편의점 가맹점협회 조사에서 점주 절반 이상이 월 순수익 200만원이라 답한 적도 있죠. 물론 이 220대 350은 모든 매장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매출 낮은 매장 기준의 극단적 사례죠. 어떤 사장님은 지난달 250시간을 일하고 220만원을 벌었다고 했어요. 알바보다 더 오래 일하고 더 적게 가져간 거예요. 근데요, 여기까지가 다들 뉴스에서 본 그림이고요. 이 역전이 왜 하필 지금 이런 모양으로 터졌는지 그 안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자,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장이 알바보다 못 버는 이 구조, 그냥 최저임금이 올라서 생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편의점이라는 사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봐야 해요. 편의점은 사장님 가게처럼 보이지만 사실 절반은 본사 거예요. 물건을 팔면 원가를 뺀 이익이 남죠? 이걸 마진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마진을 사장님이 다 갖는 게 아니에요. 본사와 나눠요. 본사가 인테리어랑 설비를 대주는 대신 이익을 나눠 갖는 구조예요. 대역에 따라 본사 몫이 20%, 25%, 35%로 갈려요. 점주가 직접 투자하면 배분이 정주에게 유리해지고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남는 이익 중 자기 몫을 손에 쥐어요. 거기서 임대료 내고 전기료 내고 알바비 주죠. 그러고 남는 게 사장님 몫이에요. 그런데 매출은 커 보여도 함정이 있어요. 담배가 대표적이에요. 4,500원짜리 담배를 팔면 사장님한테 200원 남아요. 100만원어치를 팔아도 4만원이에요. 그런데 편의점 매출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어요. 그러니까 매출은 커 보여도 담배처럼 마진 얇은 품목. 비중이 크면 실제 남는 이익은 매출만큼 크지 않은 거죠. 겉으로 보면 하루 매출 180만원, 한 달 5천만원 넘게 파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손에 쥐는 건 그 그림자만큼이에요. 이게 편의점 사업의 첫 번째 함정이에요. 매출은 크게 보이는데 남는 건 얇은 전형적인 박리담의 구조. 물이 콸콸 흐르는 호수처럼 보이는데 정작 끝에 받는 컵은 손바닥만한 거죠. 그럼 여기서 두 번째 관점, 이해관계를 볼게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누가 부담을 지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대기업 직원 최저임금은 원래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으니까 인상에도 영향이 없어요. 최저임금 언저리에서 사람을 쓰는 곳이 어디냐? 바로 편의점, 식당, 카페 같은 소상공인이에요. 고려대 강성진 교수도 이 점을 짚었어요. 최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게 대부분 소상공인 자영업자라고요. 공경기업 이상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다 주기 때문에 경계선에 선 자영업자가 제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의 청구서가 사실상 자영업자한테 몰려서 날아오는 구조예요. 표면적으로는 노동자 보호라는 좋은 명분이에요. 근데 그 비용을 대기업이 아니라 편의점 사장님이 대부분 떠안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주휴수당이에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줘야 하는 제도예요. 소상공인 쪽에선 이걸 더하면 실질 최저임금이 시급 11,000원 수준이라고 주장해요. 물론 노동계는 이 계산법에 반대하고요. 어쨌든 사장님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 시간을 잘라요.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요. 이게 바로 알바 자리를 잘게 쪼개는 이유예요. 알바생 입장에서도 한 곳에서 오래 못 일하고 여러 군데를 뛰어야 하는 거죠. 정책 하나가 사장과 알바 양쪽을 동시에 궁지로 모는 아이러니예요. 이제 세 번째, 역사의 관점으로 가볼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역전극이 처음 예고된 게 무려 8년 전이거든요. 시계를 2018년으로 돌려볼게요. 그의 최저임금이 한 번에 16.4% 올랐어요. 역대 최고 인상률이었죠.
그때도 편의점 점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알바생보다 못 버는 점주라는 말이 그때 처음 나왔어요. 점주 절반 이상이 월 순수익 200만 원이라 답한 게 바로 그 무렵이에요. 그때 이미 경고등이 켜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 뭐냐? 그 사이 최저임금은 계속 올랐는데 편의점 매출은 그만큼 안 올랐다는 거예요. 오히려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매출 회복이 더뎠어요. 인건비는 위로 계속 밀어 올리는데 매출은 제자리 걸음. 이 두 선이 벌어지다가 결국 어느 순간 사장 몫과 알바 몫이 교차하는 지점에 도달한 거예요. 2018년에 균열이 시작됐고 2026년에 완전히 뒤집힌 거죠. 이건 갑자기 터진 사건이 아니라 8년에 걸쳐 예고된 결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구조의 관점이에요. 사실 이 역전은 편의점이라는 사업 모델 자체가 안고 있던 시한폭탄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편의점은 오래, 길게 문을 열어야 하는 사업이에요. 24시간을 택한 점포라면 밤에도 사람이 필요하죠. 근데 사람 몸은 24시간 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알바를 써야 해요. 인건비가 사업의 뼈대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진은 얇고 본사와 나눠야 하고 인건비는 법으로 계속 오르고 이 세 개가 겹치면 답이 딱 하나로 나와요. 어느 순간 사장이 알바보다 못 벌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장님들이 선택한 탈출구가 뭔지 아세요? 알바를 안 쓰는 거예요. 밤에 사장님이 직접 매장에 나와서 그냥 눕는데요. 손님 오면 일어나서 계산하고요. 한 사장님은 거의 노예 생활이라고 표현했어요. 숫자로도 이게 보여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7년 158만 7천 명에서 2025년 149만 9천 명으로 줄었어요. 반대로 혼자 일하는 나홀로 사장님은 414만 4천 명에서 430만 8천 명으로 늘었고요. 알바를 자르고 사장이 그 자리를 메우는 이른바 나홀로 영업 구조가 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알바보다 못 번다는 이 말은 사실 절반만 맞아요. 진짜는 이거예요. 못 버는 게 아니라 알바를 못 써서 사장이 알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단기, 그러니까 앞으로 6개월에서 1년을 보면 흐름은 꽤 분명해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1,700원으로 또 오르거든요. 오란산 약 223만 원이에요. 인건비 선은 계속 위로 밀려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경기는 여전히 무거워요. 편의점 사업자 수를 보면 답이 나와요. 2017년 37,458곳에서 2023년 53,242곳까지 늘었다가 2025년 51,748곳으로 꺾였어요. 소자본 창업의 대명사였던 편의점마저 점포가 줄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감소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자영업 폐업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2025년 상반기 폐업 건수가 62만 4천 건, 역대 최고예요. 코로나 때보다도 많은 숫자죠. 그럼 중장기 1년에서 3년을 보면요. 여기서 흐름이 갈리는 분기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무인화예요. 사람 대신 기계가 밤을 지키는 매장이 늘고 있거든요. 인건비 부담이 커질수록요. 무인 자동화로 가는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장님이 알바를 자르고 직접 눕던 자리를 이제 셀프 계산대가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지켜봐야 할 신호는 이거예요. 하나는 주유수당 제도가 손질되느냐. 다른 하나는 최저임금을 지역업종별로 다르게 매기는 차등 적용이 진전되느냐예요. 강성진 교수도 이 방안을 언급했어요. 이번처럼 지역 직종별 차등을 두자는 거예요. 이 두 신호 중 하나라도 움직이면 지금의 역전 구조가 바뀔 여지가 생겨요. 반대로 아무것도 안 바뀌면 사장이 알바가 되는 흐름은 더 굳어지겠죠. 물론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단정할 순 없어요. 정책은 정치의 영역이고 경기는 예측을 자주 배신하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여요. 지금 이 구조를 그대로 두면 이번 역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462원 기억나시죠? 1988년 최저임금이 처음 정해졌을 때 그 시간당 금액이요. 그 462원이 38년을 지나 1,320원이 되는 동안 우리는 줄곧 이걸 노동자를 지키는 숫자로만 봐왔어요. 근데 그 숫자가 어느 순간 편의점 사장님을 알바 자리로 밀어넣는 숫자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시각을 짚고 싶어요. 이걸 그냥 최저임금이 너무 올랐다로만 보면요. 절반밖에 못 본 거예요. 사장이 알바보다 못 버는 건 최저임금 하나 때문이 아니거든요. 얇은 마진, 본사와의 배분, 24시간이라는 숙명, 여기에 주유수당 논쟁까지요. 이 여러 겹이 포개진 결과예요. 최저임금은 그 마지막 한 겹이었을 뿐이죠.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노동자를 지키려던 제도가요? 왜 정작 가장 약한 고용주부터 무너뜨리는가? 이 비용을 대체 누가 어떻게 나눠져야 하는가? 사장을 지키면 알바가 위태로워요. 알바를 지키면 사장이 무너지고요. 이 시소 위에서 우리는 어느 쪽에 무게를 실어야 할까요?
밥은 쉽게 나오지 않아요. 판단은 보시는 분의 몫이에요. 이번 편에서 다룬 주유수당. 이 제도가 왜 한국에만 유독 강하게 남았는지 그 뒷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풀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뉴스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같이 들여다보는 영상. 앞으로도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